오행운 사주명리입니다. 관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벼슬? 직장? 관제수 남자? 관성에 해당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흔들림 없이 내 일을 수행해가는 카리스마가 생각납니다. 실제로 조선의 왕인 이방원이 화관성이기도 하고요. 사주를 보면 편관이 강해서 군인이나 경찰 해야겠네 라던가 정관이 있으면 행정공무원 하면 잘하겠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말들이 크게 퉁쳐서 보면 나랏니라는 벼슬을 하란 말이거든요. 관성이 이름 자체에도 이렇게 벼슬관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자가 관성이 많으면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남편 복이 없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관성이 많으면 진짜로 나랏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남편 복이 정말 없는 건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십신 관성입니다. 먼저 내가 관성이 많은 사주인지, 많으면 얼만큼 많은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주에는 내가 어떤 힘이 강한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점수를 내볼 수가 있는데요. 8글자마다 점수가 할당되어 있고 일간을 공격하는 오행을 더해주면 관성의 점수가 나옵니다. 일간별 관성에 해당하는 오행 글자들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확인해보세요. 점수를 내보는 자세한 영상은 따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축월, 인월, 미월, 신월생 분들은 점수가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성은 성공이나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관성을 벼슬로 풀이를 했던 거예요. 과거를 봐서 벼슬을 얻어야만 그게 유일하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 사회에서도 공기업 들어가고 판검사하면 사회에서 인정하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오늘날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이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장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관성이 많으면 조직이나 직장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된 겁니다. 실제로 관성이 한 60점이 넘어가면 남 밑에서 지배받으면서 일하는 거 못 견딥니다. 십신 중에서도 가장 독립적인 게 바로 관성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사람이 남 밑에서 지시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사회적 명예를 가장 빨리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익혀서 누구의 지시도 내가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다들이고요. 이 조직 말고 다른 곳에서 권력, 돈, 힘을 얻기에 유리하겠다 싶으면 조직 안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탈주하는 것도 관다입니다. 관성은 나를 공격하는 힘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주 여기저기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호랑이가 여러 마리 있다고 보는 거예요. 힘센 호랑이 여러 마리가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억압하려 드는 거죠. 내 사주에 이런 에너지가 많으면 나 또한 그런 힘에 아주 민감하고 익숙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호랑이에게 지배받는 것이 지긋지긋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힘이기 때문에 나도 지배하려는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성이 많은 것은 억압과 복종의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많으면 나에게 충성하거나 복종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던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지배를 하거나 힘 있는 자의 지배를 받거나 이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를 받을 때도요, 힘 있는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시 함께 있을 뿐이지 계속 지배를 받으려 하지도 않죠. 아무튼 나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관성 점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요. 관성은 어릴 때는 부모의 가면을 쓰고 나를 억압합니다. 절대 지기 싫어하고 부모라도 나를 누르는 걸 못 참기 때문에 부모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화관성이 강한 이방원도 아버지와 싸워서 막 이겨버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걸 좀 참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를 누르지 않고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휘두르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관성이 많은 아이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커서는 이 관성이 직장에서 상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죠.
관성은 자기가 한 분야를 책임지고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능력이 없는 상사가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관성은 어지간하게 독립적인 일을 맡거나 상사가 아주 능력 있는 황금 동아줄이 아닌 이상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 적응하기 힘들어서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관성이 지배받기 싫고 자기주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심리 특징이 있었다면요. 사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사주에 있는 관성은 나를 쳐다보는 시선입니다. 아까 제가 관성은 호랑이가 쳐다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듯이요. 아주 냉정하게 나를 평가하는 시선이 많은 거고요. 내가 똑바로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늘 있다라는 것이 관성이 많은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사회적인 시선을 내가 늘 느끼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담 때문에도 더 권력이나 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많다고 느끼니까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는 겁니다. 잘 해내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요, 관성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딱 지어주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나갑니다. 책 잡히지 않게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해서 임무를 완수하기도 해요. 조직에서 해야 되는 임무에 토달기 싫어하고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벽 1시에 전화 와도 회사 일이라면 이렇게 딱 받는 사람들 있죠. 가정적이기보다는 철저히 사회적인 사람이죠. 관성 점수가 발달 정도라면 꼭 독립을 하기보다는 조직 안에서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잘 어울리죠.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면서 내 성취와 명예를 높이는 방법으로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관성 점수가 과다를 넘어서면요, 독립적인 내 영역이 있는 일을 맡아야 합니다. 꼭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강사나 교수처럼 교실에서만큼은 내가 리더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일처럼 말이죠. 스타 강사 이지영 씨, 강사 김창옥 씨가 모두 수관성이 많은 분들인데요. 관성이 많은 분들은 계급과 체계라는 관성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드는 기운이 있습니다. 내 조직, 내 체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관성은 가장 어른의 힘이고 무거운 스트레스이자 삶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관성이 많은 분들에게 그냥 좀 편하게 살아,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해도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명예를 갖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도록 관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안 느껴야지 하고 맘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스스로 부여했든 남이 부여했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꼭 수행해내야 해서 피곤하고 내심 위축되어 있는 것도 관성이 많은 분들의 마음입니다. 관성이 비겁을 공격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운을 빼가는 거고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성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 위로할 준비를 합니다. 너무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아서요. 관성이 많은 분들은 인성과 비겁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십신을 내가 대할 때는요, 경제적인 성취나 지위가 올라가는 성취처럼 사회적인 성취와 상관없이요, 오롯이 소중히 대해야 하는 나의 행복과 연결이 되는 영역입니다. 인성은요, 따뜻하고 안심이 되는 사람이나 공간을 뜻해요. 나를 안아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온전히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간이나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소중히 대해야 하고요.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곳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겁은요, 같이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관성이 많은 분들은 늘 라이벌을 만들고 경쟁자를 만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친구보다는 비겁이 갖는 정신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비겁은 아주 커다란 명예나 권력을 원하기보다요, 그냥 삶에서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냈다라는 자체에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멋짐이 있거든요.
내가 아주 커다랗고 대단한 무언가를 해내야만 내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뭔가 스스로 했다면, 오늘 계획한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해냈다면 스스로 멋지다고 칭찬하고 뿌듯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성이요, 사회적인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힘을 쓰게 만드는 건 확실한데요. 내가 태어난 이유까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자에게 관성은 남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유독 여자분들이 관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성을 검색해보면요, 편관이랑 정관이 사주에 같이 있어서 남편 복이 없다,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거든요. 혼잡이라는 말을 쓰니까 뭔가 나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크게 짚고 갈 부분은 아닙니다. 굳이 단점으로 보자면 정관과 편관이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섞이다 보니까 하나의 힘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대신 하나의 힘만 있다면 그 힘의 특징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장점이 또 있겠죠. 이게 심리적인 갈등을 얘기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막 기륭을 좌우하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잡이 됐든 안 됐든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주도력이 강하고 통솔력과 통제력이 관성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관성이 많으면 남편 복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관성이 많을 때 결혼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관성이 많으면 나를 통제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나도 통제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매사에 좀 통제를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를 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제 욕구는 사실 식상이라던가 금오행이 많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은 관성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관성이 많은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의 통제욕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이 관성의 통제 욕구와 지배 욕구를 나에게로 좀 맞춰줘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게으름 피우고 싶어도 막 참고 억지로 해야 되고 계획에 맞춰서 착착 해나가야 되는, 나를 통제하는 건 어려운 거라서 뒤로 미루고 남을 통제하는 건 쉽게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통제 욕구가 있는 사람은 먼저 남을 통제하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관성은 본인을 먼저 통제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통제 욕구가 강해질 때마다 일상을 돌아보면서 내가 요새 내 하루를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나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나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될 때 또는 좌절될 때 주로 타인에게 통제 욕구를 부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것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주 자체에 에너지 소모가 많은 관성이기 때문에 가정은 편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좋습니다. 관성에게는 가정 자체가 인성처럼 정신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가요, 관성의 지배 욕구와 통제욕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요, 이 사람의 저 깊은 속내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에너지가 많다는 게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 불안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유를 위해, 누구는 욕망을 위해서, 어떤 힘은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산다지만 어쩌면 관성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 부담감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힘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토관성이 강한 가수 보아가 과거 방송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저 또한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쳐왔습니다. 완벽을 바라는 시선이 당연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사람인데, 모두가 나에게 관대하지 않은데 왜 나마저 나에게 관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에게 관대해지기로 했습니다.